자, HMM, 펜오션, 대한해운 이렇게 보실 건데 어제까지 분명 분위기가 해운주였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럴까? 이 또 내가 사니까 내려가네. 역시 해운주는 답이 없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내려간 건 해운주만의 어떤 악재가 아니라 어제 미국 장기국채 특히 30년물,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로 최고점을 찍고 최상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5년 내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다. 게다가 AI 기업들이 최근에 회사채까지 찍어내면서 자금 조달을 막 무리하게 하고 AI로 인한 수익화보다는 아직까지 계속 뭐 투자한다, 증설한다, 케이펙스 늘리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재무 건전성,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가 국채 금리 발작으로 터진 거예요. 단지 그뿐이라고. 해운주도 그 시장 흐름에 오늘 한 번은 장단 박자를 맞춰준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어제까지 설명드렸던 지금과 같은 높은 운임지수의 평균값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결국 3분기, 4분기 혹은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 기대값이 해운주는 더 높아지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지금 터지고 있는 장기국채 금리 발작도 사실상 이게 연말이 되잖아요. 미국이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고, 오히려 다음 사이클은 유동성 장세로 이어진다. 우리는 연말 유동성 장세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어제같이 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또 내려갔다고 일희일비 해버리면 이거는 뭐 돈 못 벌어 갑니다. 그래서 HMM, 펜오션, 대한해운 요 세 가지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이게 흘러가게 될지 맥점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차트 분석 딥하게 해드릴 거고, 미국이 왜 연말에 금리 인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마지막에 또 짧게 시황 정리까지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중요합니다, 모든 내용이. 자, 그 전에 HMM, 펜오션 같이 해운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시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뉴스만 골라서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의미 있는 소식들만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들을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타점이라던가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도 필요하시다.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해운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HMM, 펜오션, 대한해운 차트 분석 들어갈 건데 HMM부터 볼게요. 이게 왜 잘 올라가다가 내려왔냐? 당연합니다. 이전 매물대를 만났거든. 대신에 어때요? 이전 고점을 살짝 돌파를 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지금부터는요, 뭐 많이 내려가봐야 이제는 장기평선 위에서 이제 눌림목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말은 즉슨 뭐다? 많이 내려가봐야 26,600원 혹은 24,000원 선이다. 여기까지가 하한선이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역시 어제 잘 팔았어. 나 지금부터 저가 매수 기다려야지.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린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다 이제 자네들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제는 차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선이라던가 21선이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면서 캔들이 이 두 변에서 아예 분명히 2만 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와야 되는데 캔들이 이 위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눌림목을 이렇게 만들어주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빵 하고 터져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차트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요,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높아. 왜냐하면 주봉 캔들 가서 보실게요. 주봉을 어제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 있죠. 가장 큰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조차 여기서 뚫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기존에 원래 있던 추세 상단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입니다. 그죠? 채널이 이 안쪽에서 갇혀가지고 요 안에서 놀다가 심지어 중간에 이탈도 했어요. 이탈했다가 다시 재돌파하고 지지 반등을 하면서 이 채널을 지금 뚫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은가? 여기서부터는요, 주봉상 눌려봤자 아까 일봉상으로 여기쯤이야. 그냥 주봉상 21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장기평선도 옆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기어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매물대 반등이 나오는 게 요 구름대예요. 주봉상. 요 구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르면 뭐 10월달, 11월달부터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거고, 뭐 늦어도 이제 12월달부터는 요 구름대 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여기서 나왔던 이게 작년 9월 달에 저기 이제 그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했던 그 이제 슈팅이잖아. 이때 당시에 9월 말까지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 하면서 자사주 매입가가 당시에 26,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포점이 26,250원이 형성이 됐던 거고, 이 과대납품 매물대를 이란 전쟁 요 이슈로
요렇게 빠르게 이제 위에서부터 갭 상승해서 음봉으로 먹어주고 여기서 이제 윗꼬리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직전에 나왔던 이런 과대 낙폭을 소화시켜주는 과정이야. 지금 소화가 어때요? 거의 다 끝났어. 그것도 어떤 식으로 여기서 일봉으로 보면 3파 하락이었던 거 그죠? 3파 하락을 장기평선 위에서 유지시켜주면서 여기서 나왔던 이 큰 매물대를 먹어준 겁니다.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 눌림목 형성해주고 연말부터 뜨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월봉 캔들 보시면은 사실상 이거는 끝났지. 월봉 캔들 보시면 이미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확정이라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당장 얼핏 보면 월봉상 요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에 걸치면서 이번 달은 크게 눌릴 수밖에 없어. 하지만 뭐다.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부터 다시 이 구름대를 타고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단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그 1차 목표가라는 3만 원이라는 지점이 일본 가서 보실게요. 이게 어디냐면 일봉상 여기입니다. 당연한 소리예요. 이거는 여기란 말이야. 여기 다 올라가다가 머리를 부딪힐 매물대가 이 구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34,000원에서 36,000원까지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증권사들이 뒤쪽에 우수리를 떼버리고 안전하게 3만 원까지다. LS증권이 제일 먼저 목표가를 상향을 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여기를 이제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한 겁니다. 왜? 26,000원이라는 이 매물대는 너무 많이 소화를 시켜줬거든. 이 소화했던 흔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눌림목 만들어주고 출발을 했을 때 얘가 야, 나 이제 좀 저항받고 내려가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매물대가 여기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3만 원 부근이다. 단기 스윙으로 혹은 내가 연말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34,000원에서 36,000원 여기까지는 솔직히 들고 가야 수지 타산이 맞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내년까지 나 이거 이제 해운주가 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 나 이제 뭐 이제 남북 정협이라던가 이런 것도 연계가 되고 앞으로 지금 뭐 전쟁이 바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말 그대로 소강 상태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기 홍해 같은 경우는 저기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뭐 안전하게 열어 줄 여지가 없어. 계속 후티 반군이 계속 이제 사우디를 위협을 하면서 중동이 불안해져야 미국의 어떤 미주 항로의 가치와 미주 항로에 대한 어떤 그 공급망 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미 이번 이란 전쟁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일부 원유 수입 공급망들이 미주 쪽으로 많이 옮겨갔잖아. 왜? 안전한 운항로를 찾아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관세 때문에라도 이제 공급망이 다각화되고 이런 시즌이라서 이제는 뭐 잠깐 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끝내겠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그 운임지수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막 폭락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거 없습니다. 이미 공급망은 너무 다각화가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임지수의 평균값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생겼다. 그래서 월봉상 보시면은 요 다음 매물대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쭉 꺼보면 어디다? 이제 월봉상 장기평상 근처잖아. 그죠? 나중에 추세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차트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뀔 거고 결국 7만 원 선에서 11만 원 선까지는 장기로 그래도 내년까지 들고 가실 분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반도체 때문에 포모가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이런 해운주로 내가 뭐 그래 한 4배, 5배 혹은 6배까지 수익을 많이 냈다. 그럼 이 정도면 됐다. 가름을 했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뭐 조건들은 다 성립이 됐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페노션 볼게요. 페노션은 뭐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차트가 계속 흘러가고 있죠. 이게 보시면은 지금은요 어떤 상태냐면 직전 매물대 상단이라던가 아니면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이라던가 요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차트가 2분기 실적 발표되고 나서 떴던 거는 기존에 나왔던 이 과대납폭을 채워주는 되돌림 반등 구간이라 그랬잖아. 근데 얘가 밑에 보이는 검정색 선 단기평선 사이에서 뭐가 나왔어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역해된 숄더를 크게 내줬잖아. 그러면서 지금 추세 하단이었대. 계속 이평선이랑 멀어지고 있어요. 이격도가 쭉쭉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은 즉슨 뭐다? 여기 어딘가에서 마지막 눌림목이 형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승 각도가 더 가팔라지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월봉을 보면요, 열심히 이게 참 이거보다 더 엄청난 차트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지금 사실
많이 올라갈 거예요. 증권사들이 최근에 이제 그 제시했던 목표가가 대부분 여기잖아. 그죠? 그냥 전고점에다 찍어놨는데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이렇게 쭉 펼쳐서 보시면요. 얘가 주봉상으로 지금 보신 게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장기 평선 요렇게 이제 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직전에 나왔던 모든 매물대를 다 먹어버리죠. 그다음에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이제부터 출발하나?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런 전고점 돌파 시그널이 나오면 차트가 다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224일선이라던가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을 전부 다 이제 이탈하다가 다시 이번에 어때요? 재돌파, 지지 반등을 장기평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세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세 하단은 점점점 높아져가요. 이 눌림목이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곧 있으면 끝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시 직전 매물대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래쪽에서 돈을 이만큼 쏟아 부어놨어. 근데 해운주도 이제 운임지수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마련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얘가 전고점까지만 치고 여기서 이제 그대로 해운주가 끝이 날까요? 아니지. 여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물론 저항이 나오겠지만 이제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어때요? 이 분기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로 들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계좌가 훨씬 더 건강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로 보실 분들이야 지금 뭐 상관없어요. 단기 스윙으로 보신다 그래도 이제 8,000원까지는 가지고 가시는 게 나중에 후회를 좀 덜 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해운은 볼게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뭐 단기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당장에 이제 장기 평선을 맞고 나서 20일선까지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야. 내일도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기 평선 이탈하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역헤드앤숄더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 구름대, 파란 구름대를 써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 중간 매물대 있죠. 요 직전 매물대 하단이기도 하고 대충 2,300원에서 2,400원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부터 여기서 나왔던 납폭갭을 다 채워주고 나서 뭐 이제 눌림목을 장기 평선 위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짧게 추사 뭐 역삼각 수렴을 해주든지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다? 이 중간 매물대까지 최종 목표가를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로 들어가실 분들 내가 그래도 연말까지 뭐 2, 3개월 좀 보겠다 혹은 좀 뭐 이런 식으로 단기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20일선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려서 여기서 눌림목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지지 반등이 확인됐을 때 요걸 매수 타점 잡고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보신다? 여기까지 2,300원에서 2,400원까지 보시면은 딱 맞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장기로 들고 간다 하면은 저는 대한해운은 아직 장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제 HMM이라던가 페노션 같은 경우는 차트가 정말 괜찮아.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로 이제 진입을 하셔라. 내가 그래도 남는 돈 가지고 장기 투자는 HMM이나 페노션 같은 걸 하고 단기 단타로 하다가 이제 다른 거 살 거 없어. 그때 이제 대한해운이 자리가 이런 식으로 21선 위에서 나왔어요. 이럴 때 이제 단기로 접근을 하시라고. 아시겠죠? 차트 분석은 끝났고 이제 오늘 코스피가 내려가는 게 국채금리 발작 때문이잖아. 그죠? 연말에 왜 미국이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로 가게 되는 이 근거들을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또 해운주가 왜 남북 경협으로 또 엮이고 이 유동성 장세의 수혜를 받게 될 건지 그거까지 다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이랑 장 마감 직전에 시초가 단타랑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입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전부 선별을 해서 의견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9시쯤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쯤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볼 수 있도록 괜찮은 종목들 선별을 해서 의견 다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참고하셔도 아침이랑 오후 시간 하루에 2번씩 편하게 수익 챙겨 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드리고 나서 장중에 이제 뭐 매수 타점 잡기 쉬우시라고 꼼꼼하게 귀신같이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거나 사자마자 뭐 내려가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건 진짜 할배들도 다 하신다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히
명확하게 눌림목 자리를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장중에 타점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시초가,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씩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반에 있는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시면서 개장 전 1시간 안에 끝나는 시초가 매매, 장 마감 10분 전 내일까지 보는 종가 베팅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자체를 로키 대응하겠다, 한마디로 군사 옵션을 적극적으로 쓰기보다는 경제 제재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는 이란을 느긋하게 지켜볼 거다, 우리 이제 남는 게 시간이야 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다시피 이란과 휴전 연장 협상에 대해서 뭐 예정된 거 없다, 호르무즈는 정상적으로 또 운영을 할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진입하기를 원한다, 혹은 그쪽으로 이미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제 MOU 추가 연장이 불발이 되고 나서 호르무즈에서 선박이 피격되는 사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빡히면 크게 무빙이 나오진 않았죠.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이란 외무부가 미국과 일시적 휴전이 아닌 완전한 종전을 원한다. 사실 급한 건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라고. 경제가 개박살이 났거든요. 이미지를 잠깐 볼게요. 제가 접대도 설명드린 거지만 정확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상황이냐. 미국이 이란 해안선에 여기 파란색으로 된 거 있죠. 이 넓은 이란 해안선, 우리나라 둘레보다 훨씬 더 긴 이란 해안선을 그냥 다 폭격을 때려버립니다. 아예 군사적으로 대응 불가하도록 그냥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만 전체를 미군이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요 페르시아만 입구로 들어오는 이 호르무즈 쪼매난 요 골목길에서 드론 같은 걸로 아니면 뭐 군함도 아닌 일반 상선이나 컨테이너선을 자꾸 이제 맘먹고 피격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해협 자체는 미군의 통제 아래 있지만 미국이 군함도 아닌 이 일반 상선을 드론이나 미사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통항량이 하루에 뭐 5척, 6척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요런 상황이다. 이란은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했지만 드론이나 뭐 연안 쪽 미사일 혹은 고속전 같은 전력으로 호르무즈 좁은 수로 안에서 게릴라식으로, 그것도 이제 군함도 아닌 일반 상선이나 컨테이너선을 자꾸 피격하려고 하는 상태다. 배들이 무서워서 못 지나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인지라 이제는 미국이 페르시아만 안쪽을 꽉 잡고 그냥 추가적인 군사옵션을 사용하기보다는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란을 중간 선거 전까지는 말려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쟁은 소강 상태로 진입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시그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7월달 잠정주택 판매가 전월비 대비해서 2.3% 감소하고 시장 예상치를 또 하회를 했습니다. 또 물가가 7월 수입 물가가 0.4%가 내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7월 CPI, PPI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에너지랑 곡물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6월 달부터 피크아웃이 나왔다.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중이다. 이 소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미국의 3분기 기업들의 인플레가 이런 식으로 3.7%에서 3.3%로 둔화가 됩니다. 거기다가 국채 금리까지 발작을 하니까 소비가 둔화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실물 경제 압박이 커진대. 이제껏 전쟁 때문에 고유가, 고물가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진지게 왔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걸 월드컵, 여름 휴가철 이 두 시즌이 겹치면서 단기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마치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견조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그게 이제 8월 말부터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단기 일자리도 급감을 하면서 고용, 소비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 물가는 6월달 이후에 정점을 찍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고용과 소비 지표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8월 말이 지나잖아요. 여름 휴가철까지 끝이 나버리는지라 단기 일자리가 급감하는 시즌에 접어듭니다.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고용 소비와 같은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 전쟁은 또 소강 상태로 진입을 했다. 즉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야? 유가는 내려가지 경기 침체는 나오지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제가 항상 연말에는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금리 인하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꿈도 못 꾸는 상태처럼 생각이 되지만 연말이 되면 급격하게 금리 인하로 기울 수밖에 없다 라고 매번 시황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HMM이나 뭐 건설, 원자재 요런 쪽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소강 상태로 접어버리고 새로 나오는 게 이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잖아. 그죠? 남북 경협이거든. 그래서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대아티아이 같은 이 트럼프 위기 때 남북 경협주들이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뭐 이제 북한이랑 회담한다 그러면 앞에 현대가 붙어 있는 종목들 있죠. 그게 움직일 겁니다. 현대건설, 현대제철, 건설 원자재가 먼저 움직이고 HMM도 사실 현대 당선이었더나 실제로 HMM도 남북 경협주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서 내년까지는 전쟁과 관세로 인해서 공급망이 다각화되고 전쟁이 해결된 상태가 아니야. 소강 상태야. 그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소강 상태로 밀어넣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수준의 높은 운임 지수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졌다. 거기다가 연말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 금리 인하로 넘어가면서 유동성 당세까지 나오고 남북 경협이라는 재료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HMN 같은 해운주를 안 할 이유는 없죠. 이전에 남북 경협 이력도 있겠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단 말이야.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주는 영상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이 있는 애들이 애초에 이 판에 없거든. 제가 유일무이할 겁니다. 다들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영상 본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HMM, 페노션 같이 해운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시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뉴스만 골라서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의미 있는 소식들만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들을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타점이라던가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도 필요하시다.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해운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